단언컨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는 진짜 김세희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과 미디어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폭로전의 종착역은 단순한 유튜버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심장부를 겨눈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암살 작전이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유력 대권 주자의 이름.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김세의 구속 사태의 추악한 이면을 완전히 벗겨냅니다. 시작은 한 통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폭로, 유튜버들 간의 진흙탕 싸움처럼 보였던 이 사태가 사실은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스피커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던 곳, 그 중심에 김세희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어를 무기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이른바 킹메이커를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게 되었을까요?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수많은 추측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세희가 구속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들의 면면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 그리고 현직 검찰 간부, 마지막으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거대 기업의 브로커. 이들이 여의도의 한 지하 밀실에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김세희가 쥐고 있던 어떤 카드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30여 명의 조직적 성상납 및 불법 자금 세탁 리스트였습니다. 김세희는 그 리스트를 터뜨려 대한민국 정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너무 일찍 빼어든 것일까요? 사냥꾼이 사냥감들에게 역습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김세희처럼 영악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검찰의 덫에 걸려들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세희는 극도로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실은 승리한다고 외쳤죠. 하지만 그것은 연출된 당당함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던 가장 가까운 동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영장 심사 바로 직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창립자이자 수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측근 A씨, 그는 이미 석 달 전 검찰과 비밀리에 플리바게닝, 즉 기소감면 조건부 자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검찰에 넘긴 USB 안에는 김세희의 은밀한 사생활은 물론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상세한 회계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앞에 김세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보수 정당의 거물급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흘러간 후원금의 정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후원금이 아닌 세탁된 현금. 김세희는 그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치인들에게 김세희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던 날, 강남의 김세희 자택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을 버티던 김세희.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세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은 즉각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다, 김세희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극성 지지자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로 몇 미터 떨어진 맞은편에서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종말이다, 김세희를 엄벌하라는 분노의 함성이 맞부딪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60대 지지자 이 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이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서늘했습니다. 직장인 30대 김모 씨는 이렇게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터질 게 터진 거죠. 타인의 사생활을 헤집어 돈을 벌던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법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네요. 이것이 바로 김세희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한때는 수십만 명의 시청자를 거느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철창 뒤로 갇히자 그를 향한 시선은 극단적인 숭배와 극단적인 혐오,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치권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김세희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인가? 아니면 이대로 묻어버리는 것이 이득인가? 사태는 인터넷 세상으로 번지며 더욱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달았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실시간 전쟁터였습니다. 김세희 구속 이후 48시간 동안 올라온 관련 영상만 수천 개, 누적 조회수는 수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한 익명의 계정에 올라온 김세희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며 구치소 내부에서 조직적인 입막음과 회유가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교정당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이미 불붙은 음모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본인도 인과응보를 받는구나라며 통쾌해했고 반대편에서는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가세연이 무서우니까 입을 막으려는 정권의 배후가 느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렉가들의 하이에나 같은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은 김세의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며 조회수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김세의의 진짜 모습, 김세의가 숨겨둔 비자금의 행방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폭로들이 쏟아면서 사건은 본질을 잃고 거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김세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 결과 우리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름 끼치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세희가 구속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김세희, 그리고 여당의 핵심 친윤계 의원 B씨,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 C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 B씨는 김세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김 대표, 이번 선거 판세가 위험해. 그 리스트 일단 묻어두게. 만약 터뜨리면 우리 다 죽어. 하지만 자네가 협조해주면 다음 총선 때 강남 지역구 공천은 확실하게 보장하지. 꽁공천. 김세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 티켓이었습니다. 김세희는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의원님, 제가 왜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저는 이미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공천? 내가 원하면 당신들 자리를 뺏을 수도 있어요. 이 오만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세희가 제안을 거절하고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의원 B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작전 시작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놈이다. 완전히 매장시켜.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김세희는 자신이 권력을 부리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진짜 권력자들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꼴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한 유튜버의 일탈과 구속으로 끝낼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김세희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와 미디어가 결탁해 낳은 괴물의 탄생과 소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치평론가 D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어보시죠. 김세희 씨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자극적인 소재와 정치적 혐오를 동력으로 삼아 성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김세희라는 저격수를 은밀히 이용하고 후원했죠. 결국 정치권이 필요에 의해 괴물을 키웠고 그 괴물이 자신들까지 위협하자 사냥해버린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혐오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시청자들의 분노와 증오를 자극해 수십억 원의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악순환. 김세희는 그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바꿨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가짜 효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감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사회는 극단으로 분열되었고 합리적인 토론은 사라졌으며 오직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멸칭만이 남았습니다. 김세희가 구치소에 갇힌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증오의 공장은 여전히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괴물은 사라졌지만 괴물이 살던 둥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배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세희가 보수 진영의 권력 싸움 희생양이거나 혹은 민주당 진영의 공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조작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의 숨겨진 페이지에 따르면 김세희를 구속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고 검찰을 움직인 인물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로세로 연구소에 수억 원의 거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던 베일에 쌓인 자산가 가칭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키운 김세희를 파멸시켰을까요? 이유는 소름 돋도록 간단했습니다. 김세희가 너무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진짜 목적은 김세희를 앞세워 보수 정권의 차기 대권 구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세희는 어느 순간부터 회장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야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비자금 관련 제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자금줄을 따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주인을 물려는 사냥개. 회장님에게 김세희는 더 이상 쓸모있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 김세희를 구속시킨 진짜 힘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그림자 권력이었습니다. 김세희가 그토록 외치던 애국과 정의는 사실 이 그림자 권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차가운 구치소의 독방, 하루에 단 1시간의 운동 시간만을 허용받은 채 가로세로 연구소의 제왕이었던 김세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방 안에서 매일같이 재판 전략을 구상하며 자신이 감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될 제2의 폭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는 과연 옥중에서 극적인 부활을 맞이하는 정치적 순교자가 될까요? 아니면 미디어의 광기가 낳은 그리고 권력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처참한 패배자로 기억될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잔혹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코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세희라는 인물이 던진 파문은 이제 유튜버라는 작은 세계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세희의 입이 열리는 순간
여의도와 서초동 중 어느 곳이 먼저 불타오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희의 구속은 정의의 실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거대한 음모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이 추악한 권력 게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유일한 열쇠일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세희가 숨겨둔 정치인 성상납 리스트의 실명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 기업의 실체를 단독으로 폭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절대 이 진실의 추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